왜 이상하게 내 돈만 들어가면 떨어질까?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놀랍게도 우리가 투자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락합니다. 친구가 이거 완전 확실한 정보야 라고 하면 들어가자마자 폭락. 뉴스에서 이제 시작입니다 하면 다음 날부터 급락. 다들 돈 벌었다는데 나만 마이너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는 항상 늦게 따라가서 손해를 볼까? 김승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쫓아가지 않는다. 이 말이 단순한 원칙 같지만 이 원칙 하나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가 부자가 될지 가난을 반복할지가 결정됩니다. 지금 당신이 투자하고 있는 자산 5년 후에도 그대로 들고 있을 자신이 있나요? 아니면 또다시 새로운 기회를 찾아 떠돌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진짜 부자가 되는 투자 원칙을 깊이 파헤쳐 볼 겁니다.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시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시장을 지배하는 방법.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쫓아가지 않는다. 사람들은 늘 좋은 투자 기회를 찾습니다. 뉴스를 보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남들이 돈 번다는 정보를 기웃거리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남들이 다 아는 정보는 이미 기회가 아니라는 것. 여기서 질문입니다. 당신이 어떤 투자 정보를 접했다면 그건 벌써 늦은 게 아닐까요? 심리학에는 후행 편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편향은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거 오를 줄 알았어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절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남들이 움직일 때 따라 움직입니다. 왜? 바로 군중 심리 때문입니다. 양대 효과와 투자 심리.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수가 하는 행동을 안전하다고 믿습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양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코인이 한창 오를 때 다들 뛰어들면 나만 뒤처지는 거 아냐? 라는 불안감이 들죠. 부동산이 폭등할 때 이제라도 안 사면 영영 기회가 없을까봐 조급해집니다. 친구가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하면 나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쫓아가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높은 확률로 손실. 남들이 알 때는 늦었다.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대중이 아는 투자 정보는 이미 끝난 정보다. 실제로 투자 대가들은 남들이 쫓아갈 때 이미 떠난 사람들입니다. 워런 버핏은 대중이 탐욕적일 때 두려워하고 대중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로스차일드는 피가 튀길 때 사라 라고 말했죠. 2008년 금융위기 때 모두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조지 소로스는 공격적으로 자산을 매입했습니다. 이들은 남들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것이지 남들 따라갔다면 결코 그런 부를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시장보다 먼저 생각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으로부터 도망간다. 투자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곳을 찾습니다. 이미 검증된 기업이니까 안전하겠지.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오르지 않을까.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믿어도 되겠지. 하지만 김승호 회장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위험에 투자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손실을 감수하고 도박을 하라는 걸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원칙은 진짜 안전한 투자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만이 큰 돈을 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남들이 이미 검증한 안전한 투자만 찾습니다. B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는 진짜 가치를 찾아냅니다. 10년 후 누가 더 큰 돈을 벌었을까요? 정답은 거의 대부분 B입니다. 왜냐하면 위험이 가장 클 때 보상도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안전한 투자가 오히려 가장 위험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노키아는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적인 투자처였죠. 반면 2007년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는 의심했습니다. 이게 성공할까? 키보드도 없는데 노키아가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그러나 결과는 오늘날 노키아는 몰락했고 애플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험을 감수하되 무작정 도박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확실하지만 아직 대중이 모르는 곳에 투자해야 합니다. 남들이 관심 가지기 전에 들어가고 남들이 탐욕을 가질 때 빠져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가치가 평가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간다는 원칙의 핵심입니다. 탐욕으로부터 도망가라.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탐욕이 시장을 지배할 때입니다. 부동산이 끝없이 오를 것처럼 보일 때, 주식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할 때,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오른다 라고 확신할 때, 이때 들어가면 대부분 고점에서 물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트코인입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모두가 뛰어들었지만 곧 폭락. 2021년 다시 급등하자 또다시 뛰어들었지만 다시 폭락.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탐욕이 극에 달했을 때 시장에서 빠져라. 즉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장이 뜨거울 때
조용히 빠져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결론,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위험을 감수하라. 단, 무작정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찾아서 가치를 따라가라. 대중이 몰려들기 전에 투자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끌기 시작하면 이미 늦음. 탐욕으로부터 도망가라. 시장이 과열될 때는 반드시 조심할 것. 이제는 무조건 오른다는 말이 들리면 오히려 빠질 것. 세 번째,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을 본다. 이 주식 언제 팔아야 하죠? 부동산 지금 사야 할까요?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요? 투자를 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지금 들어가도 될지, 더 기다려야 할지. 그런데 김승호 회장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을 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의 힘. 왜 5년, 10년인가? 투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리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복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복리란 시간이 지날수록 돈을 벌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즉, 투자를 오래 할수록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뜻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래서 2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급하게 사고팔기를 반복하며 결국 시장의 파도에 휩쓸려 손실을 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시간을 무기로 삼습니다. 주식은 5년을 봐야 하는 이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보면 출렁입니다. 하루에도 몇 %씩 등락하고 뉴스 한 줄에 급등했다가 소문 하나에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기업의 주가는 결국 오른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존입니다. 1997년 상장 후 수많은 폭락을 겪었습니다. 닷컴 버블 때 90% 폭락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반토막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버틴 사람들은 지금 수천 배 수익을 얻었습니다. 즉,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5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시간이 복리를 만들어내게 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10년을 봐야 하는 이유. 부동산은 주식보다 더 긴 호흡이 필요합니다. 왜? 부동산 가격은 장기적인 경제 사이클과 맞물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1997년 IMF 이후 2000년대 초급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대 중반부터 다시 상승, 2020년 팬데믹 이후 초강세. 즉, 부동산 가격은 10년 단위로 큰 흐름을 보입니다. 실제로 전 세계 부자들은 부동산을 짧게 사고 파는 게 아니라 10년 이상 보유합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을 오래 보유할 뿐만 아니라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등도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를 키우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결론,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주식은 5년을 보라. 좋은 기업을 찾았다면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고 복리의 효과를 누려라. 부동산은 10년을 보라. 부동산의 진짜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올라간다. 조급하게 사고 팔지 말고 긴 호흡으로 접근하라. 결국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선택의 순간 당신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여기 두 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A사 업계 1위, 시장 점유율 45%, B사 업계 2위, 시장 점유율 30%, C사 업계 3위, 시장 점유율 15%.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등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김승호 회장은 2등까지는 가능하지만 3등부터는 버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3등이 위험한 이유. 한 시장은 1등과 2등이 나눠 가진다. 경제학에서 파레토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 상위 20%의 기업이 전체 이익의 80%를 가져간다는 원리입니다. 스마트폰 시장 애플 앤드 삼성, 패스트푸드 시장 맥도날드 앤드 버거킹, 검색 엔진 시장 구글 앤드 빙. 1등과 2등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3등부터는 점점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결국 3등 이하 기업들은 광고비를 더 써야 하고 가격을 더 낮춰야 하고 이익을 희생해야 합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3등의 저주에서 살아남은 기업은 거의 없다. 역사적으로 3등 기업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은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LG전자 스마트폰 시장에서 3등을 지키지 못하고 사라짐. 소니, 도시바, 후즈츠 PC 시장에서 3등을 유지 못하고 철수. 야후, MSN, 라이코스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과 경쟁하다 몰락. 결국 3등 기업들은 시간이 갈수록 힘을 잃고 점점 도태됩니다. 1등이 되든지 2등을 따라가든지. 김승호 회장은 말합니다. 사업이든 투자든 3등을 선택하는 순간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등 기업에 투자하라. 업계 1위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다. 애플, 테슬라, 구글 같은 기업이 오랫동안 강세를 유지하는 이유. 2등이라면
1등을 따라가는 전략을 보라. 2등은 1등의 성공 방식을 참고하며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삼성은 애플을 연구했고 버거킹은 맥도날드를 연구했다. 3등 이하라면 차라리 떠나라. 3등 기업은 결국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생존 가능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면 시간과 돈만 낭비하게 된다. 결론 승자의 법칙을 따르라. 1등과 2등은 살아남고 성장하지만 3등부터는 도태될 확률이 높아진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1등과 2등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김승우 회장의 마지막 투자 원칙이라. 여기까지 듣고 이제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쫓아다닐 겁니까? 아니면 시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겁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김승우 회장의 투자 원칙을 살펴봤습니다. 쫓아가지 않는다. 남들이 주목할 때는 이미 늦다. 양떼 심리를 벗어나라. 위험에 투자하고 가치를 따라가고 탐욕에서 도망가라.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지만 무작정 도박하지 않는다. 주식은 5년, 부동산은 10년을 보라. 조급함을 버리고 시간의 힘을 이용하라. 1등 아니면 2등. 하지만 3등은 버린다. 시장의 승자는 항상 1등과 2등이다. 3등 이하에 머무르면 도태된다. 이제 중요한 건 실행입니다. 이 원칙을 그냥 듣고 흘려보낸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이 원칙을 적용한다면 1년 후, 5년 후 당신의 자산과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이 원칙 중에서 가장 와닿았던 것이 무엇인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이 영상을 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투자는 정보 싸움이 아닙니다. 결국 태도의 싸움입니다. 그럼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